안녕하세요. 젤리나 날씨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연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일반인들과 뭔가 다를까요? 왜 그렇게 잘 살까? 왜 그렇게 잘 됐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삶을 나도 살 수 있지? 라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성공의 단계. 성공하는 사람들만의 분석을 해보면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보면 공통점도 찾을 수 있고, 그 공통점대로 나도 따라가다 보면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NRC 같은 경우는요, 저는 영어 사업으로 정말 영어 그 컨텐츠만 알고 와서 알뜰폰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선불폰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또 다른 세계가 너무 넓다라는 것을 알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러면서 저는 소박하게 그냥 오늘 하루만 나는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날그날을 즐겁게 살아왔던 과거의 저에서 이 NRC를 만나고 나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재밌는 일이 있구나 라고 눈을 뜨며 많은 세계에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곳에서 눈을 뜨며, 그럼 과연 잘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는 거에도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NRC 같은 경우는 이 수입이 풀어지는 방식이 우리 마케팅, 여러 가지 마케팅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 일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알게 된 말이 있어요. 성공의 8단계. 성공의 8단계?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그런 세계에서는 정말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고, 저는 내가 뭔가를 꼭 성공하겠어! 이런 마인드가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만족하며 살던 사람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어쨌든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낸 분들을 보고, 또 저처럼 주부이면서도 멋있게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서 약간은 자유롭게,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자기 시간을 자기가 조절하면서 자기 삶을 조절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입을 가져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는 그야말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는 걸 좀 추구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저런 식으로 나중에 되지 않으면 매일마다 무조건 내가 몸을 써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말하기론 성공의 8단계를 무조건 공부하고 이 단계대로 따라가야지만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뭐지? 하고 강의도 듣고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되게 재미있게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를 배웠는데, 저는 이게 이 회사 안에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로 성공의 8단계를 쳐보니 오 마이 갓, 이거는 이 회사가 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기본이고, 일반 성공한 사람들도 정의만 안 내렸다시피 했지 뭔가 이거랑 비슷한 단계로 절차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 푹 맹신을 하게 되게 되죠. 그러면 성공의 8단계를 이제 오늘부터 제가 한 단계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 지금 2024년 3월인데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한 걸 빗대어서 제가 이 성공의 8단계를 한번 공유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 훗날 또 다시 성공의 8단계를 제가 녹화할 때쯤에는 더 저희가 성장해 있는 상태에서 또 성공의 8단계를 강의하게 되겠죠. 우선은 성공의 8단계는 말 그대로 8단계입니다. 단계는요, 한 단계가 끝나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끝나야 그 다음 단계. 이게 바로 단계의 개념이죠. 그냥 뒤죽박죽 내가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단계를 지켜야 됩니다. 1단계 끝나면 2단계, 2단계 끝나면 3단계. 얘는 성공을 향한 8단계입니다. 몇 단계라고요? 8단계.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뭐냐면 이 사업을, 이 정보를 누군가에게 먼저 받았습니다. 엔텔레콤, 엔보임, 아니면 건강식품, 또 화장품, 뭐 등등 이걸 먼저 어떤 거를 내가 관심 있거나 내가 관련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연관돼 있던 걸 관련돼서 비슷하게 정보를 받게 되겠죠. 핸드폰은 누구나 다 쓰고 있으니까 아무한테나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예외고요. 어쨌든 이 정보를 처음 받았을 때는 이 상품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기존에 하는 일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로는 어떤 분은 성공의 8단계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분도 있는데 저의 경우는 제가 그렇게 해봤을 때는 저를 통해 오신 분은 제가 영어교사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교육 쪽에 있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은근히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만약 성공의 8단계를 먼저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좀 뭔가 어색하고 내가 간지럽고 익숙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반응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요. 이분이 왔을 때 관심 있었던 그 컨텐츠에 대한 거를 먼저 알려줍니다. 근데 이 일이 이렇게 수입 가져가는 게 이런 방식인데 이걸 어때?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알려주고 괜찮은데?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에게는 이런 게 어떤 시스템인지 정확하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일로 성공을 하려면요, 무조건 성공의 8단계를 알고 계시고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꿈, 목표 설정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 인생에서의 나의 꿈은 뭔지, 내가 왜 돈을 벌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조금 더 뭔가를 더 벌어보고자 알아보고 지금 이 자리에 맞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나의 꿈은 무엇인지. 꿈이라고?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에게서 질문을 받았던 거, 너 꿈이 뭐야? 저는 선생님 되는 거요. 저는 의사 되는 거요. 뭐가 되는 거요. 뭐가 되는 거요가 꿈이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저도 사실은 이 NRC를 알게 돼서 성공의 8단계라는 단어를 듣기 전까지는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나는 편하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 그냥 나는 요 정도 이 삶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바람 맞고 저렇게 하늘 보고 저렇게 바람 부는 거 느끼고 요렇게 편안하게 난 요런 게 좋다. 라고 해서 저는 약간 그런 걸 추구하는 서울에서만 살았었는데 시골스러운 그걸 좋아하는 어쨌든 그런 삶이었는데 꿈 목표를 정하라고 딱 처음 들었을 때는요 막연했어요. 저는 사실 꿈이 크게 두 가지 방송인이랑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방송인으로 가려고 준비했던 그런 과정에서는 제가 깊게 그런 끼가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안 됐는데 선생님은 됐죠. 그래서 저는 이미 일차적인 꿈을 내가 되고 싶은 거 됐다라고 생각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없었어요. 그냥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꿈은 그거예요.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 해비두고 약자입니다. have 가지다, 갖고 싶은 거 be 되다, 되고 싶은 거 do 하다, 하고 싶은 거 go 가다, 가고 싶은 곳 해비두고 이게 바로 꿈의 종류라는 겁니다. have 갖고 싶은 건 뭡니까? 적어보세요. 무조건 다 적으래요. 적어요. 쫙 적어. 근데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차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거. 오늘 내가 포스트잇을 사야 돼. 그럼 나 포스트잇. 나는 예쁜 텀블러. 텀블러. 나는 조금 멋진 가방.
have. 갖고 싶은 거 쫙 적습니다. be. 되고 싶은 거. 저의 경우는 좀 말이 제가 평소에 빨라요. 말을 차분한 말투. 차분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음. 그리고 또 경청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나도 잘 되고 싶어요. 등등의 되고 싶어. 내가 되고 싶은 거 쫙 적습니다. to.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뭔가. 저의 경우는 세계여행. 근데 조건이 있어요. 빚 없는 세계여행. 빚 없이 세계여행하기. 그리고 자동 수입할 만들어 놓고 국내 여행. 신랑이랑 같이 그때 되면 애들이 다 컸을 테니까 신랑이랑 손잡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그 근처에 파트너 사장님들이 후원이 필요하면 가서 후원해주고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유창하게 정말 유창한 원어민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유창한 영어 실력이 갖도록 영어 공부도 정말 원 없이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수영도 하고 싶고 골프도 하고 싶고 뭐가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go 가고 싶은 거 저의 경우는 세계 여행이 또 꿈 중에 있기 때문에 미국 가고 싶고요. 독일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유럽들 가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비 두고 꿈이 이렇습니다. 다가 아니고요.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잊혀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계속 보면서 이게 눈으로 내가 본 거를 계속 뇌에서는 착각을 하게 이게 상황이 돌아가게 된대요. 이 우주의 에너지랑 연결이 돼서 사람이 계속 보고 생각하고 하는 거를 그대로 된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말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뭔지만큼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래요. 저도 이거 계속 트레이닝 중입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가 자란 환경과 경험했던 거에 인하여 좀 안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자동으로 습관에 올라오는데 이걸 눌러야 됩니다. 긍정으로 계속. 할 수 있어. 가고 있자. 오케이. 무조건 된다.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 볼 수 있게 구체화를 해놔야 돼요. 꿈과 목표를, 내 목표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림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책 한 권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꿈 매번 바뀌죠. 내가 갖고 싶은 거 매번 바뀌어요. 저번에 이랬는데 난 이번엔 아니야. 저 같은 경우에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나만의 상가였어요. 저 지금 여기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습소인데 분양받은 거라서 저만의 상가입니다. 계속 머릿속에 그렸어요. 저게 내 거 하나가 있어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갖고 싶었던 집을 계속 생각했는데 이루어졌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렇게 자신만의 꿈 리스트를 만들어서 날짜를 적고 전 처음에 이런 식으로 헤비 내용을 보지 마시고 헤비 두고 칸을 만들어서 적었습니다. 18년도 6월에 처음 적었어요. 저의 경우는 이루어진 걸 이렇게 X에 해놓고요. 또 못 이루는 거는 그 다음에 한 1년 후 매해마다 다시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적었을 때 이제 리셋을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적고 21년도에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도 되고 내용도 바뀝니다. 시각화를 해야 되는 거는요. 내가 이 부분에서 정말 이루고 싶은 거 시각화할 수 있는 거는 검색을 하셔서 인쇄를 해서 탁 붙여 놓습니다. 근데 날짜까지 적어 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핏 보면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몸매가 돼야 되는데 이제 결심을 했으니 다시 내가 원하는 그 기간까지 못하면 또 다시 하는 거죠. 그걸 수정해서 방법을 하고 또 이렇게 저의 이 NRC에서의 목표 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기한도 적어놓고 구체화해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적어놓습니다. 저는 노후에는 이런 식으로 여유로운 삶, 진짜 신랑과 전데 이렇게 손잡고 여유롭게 늙은 행복한 부부를 늙는 거 이런 것도 저의
꿈이죠. 근데 요즘 신랑한테 이렇게 차 사준다고 했는데 이게 엄청 비싸서 아직은 엄두를 못 나고 있어요. 계속 쉴 새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자주 이걸 봐야 됩니다. 내 눈에 담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날씬한 그 몸매를 다시 그렇게까지는 어려워요.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비슷하게라도 가려고 이제 또다시 결심을 하고 이제 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1단계가 바로 성공의 8단계는 꿈 목표 설정입니다. 요점하면요, 내가 헤비 두고 적으시고 사진으로 시각할 수 있는 거는 뽑아서 하시고, 그리고 수시로 봐라. 그리고 무조건 긍정으로 생각해라. 된다. 되는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되는 모습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남은 단계들은요, 또 추후에 차차 올려드리고, 성공의 8단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책 추천합니다. 2개. 요거랑 요거 추천합니다. 특히 이 책이 진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젤레나 날씨의 젤레나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성공의 8단계, 성공을 하려면, 특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하려면 꼭 거쳐야 되는 게 성공의 8단계인데, 이 성공의 8단계의 두 번째 단계인 결심, 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였죠?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결심, 결단. 네. 그리고 세 번째랑 그 뒷 단계는요, 추후에 차차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의 8단계는 1단계가 하고 나야지 2단계를 하고, 2단계 하고 나야 3단계, 단계를 가는 겁니다. 1단계는 꿈 목표 설정 했었죠. 시각화해라, 적어라, 헤비 두고,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바로 결단입니다. 내가 꿈 목표를 설정했어. 내가 이 일로 어떻게 하겠어. 내가 어떤 삶을 살겠어. 정했어요. 그러면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 포기해야 될 게 뭘지, 또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뭘지, 이런 거를 확정해 정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뼈마디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성공의 8단계에 대한 이 책의 2단계 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너무 익숙하게 나태한 습관이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죠. 뭔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일을 하려면 시간 투자는 해야 되고, 내가 결심, 결단, 꿈과 목표, 거길 향해 가려면 난 뭔가 이걸 해야 돼. 난 얘를 포기해야 돼. 뭐 등등. 이게 있죠. 시간을 내야 돼. 내가 퇴근 시간을 내서 할 거야. 1시간씩 내가 관련된 책을 읽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이 마인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결단을 계속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NRC에 관련돼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NRC에 관련된 뭐 CD라든지 CD는 이제 없죠. 음원을 듣고 유튜브를 듣는다든지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회사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내가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NRC를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만약에 내가 안 한다고 해도 나는 어디 가서도 나는 잘할 수 있겠다.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 계속 강의 듣거나 계속 책을 읽어야 됩니다. 성공에 관련된 책, 뭐 세뇌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관련된 책, 또 내가 다양한 상식선에 관련된 책, 도서를 끊임없이 읽어서 나 자신을 트레이닝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책도 꾸준히 읽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또 제품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계속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거, 결단.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할 거야? 내가 연습할 거야? 강의 연습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한번 제품을 써보는데 이걸로 어떻게 해볼 거야?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끝에서 나의 이제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니, 계획은 바뀔 수가 있지만 나의 결단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2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젤리나 NRC의 젤리나입니다. 자, 성공의 8단계. 1단계는 뭐였죠? 꿈과 목표 설정하기. 2단계는 결단. 그리고 오늘은 3단계입니다.
3단계는요, 지금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NRC로서 성공을 하기 위한 8단계를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꿈 목표 설정하고 시각하고 매번 보고 있어요. 두 번째 결의 결단, 내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결의 결단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명단 작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은 월급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내가 써보니 이런 거 너무 좋아. 내가 이걸 수업을 해보니 너무 괜찮아. 근데 주변에 봤더니 내 지인 중에 지금 원어민 회화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있는데 되게 괜찮은데 해볼래? 라고 정보를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괜찮았어. 그럼 너 이거 사업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이걸로 너처럼 관리하는 거 할 수 있어? 오케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돈도 벌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요런 일이 바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NRC 일이니까 사람이 바로 우리는 자원입니다. 어떤 보통 회사 같은 데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을 해서 돈을 벌려면 어떤 필요한 도구들이 있죠. 그걸 사용해야지만 그 일에서는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사장님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서 수익을 이렇게 매출에 따라 주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나를 고용한 게 아니죠. 개인 사업자, 개인 사장, 개인 사업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바로 우리는 인맥이에요. 사람이 핵심, 자원입니다. 그럼 명단 작성을 해야죠. 왜냐하면 마구잡이로 나 누구 생각나는 사람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명단을 작성해요. 이게 명단이 A, B, C 이렇게 나뉩니다. A는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 정말 내가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친밀해. 이런 사람 이름들은 다 명단 A에다가 적고요. B는요, 중간. 완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밀착되게 친한 것도 아니지만, 조금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B에 적습니다. C는 콜드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지나가던 사람, 아니면은, 예를 들면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오는 사람은 사실은 C죠.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배달원, 택배 아저씨 등등은 다 C입니다. 크게 A, B, C를 해서 쭉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부터 내가 이 정보를 줄지 이거를 거기서 이제 가릅니다. 근데 내가 먼저 선판단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약간 너무 부정적이니까 이건 안 맞아. 이 사람은 너무 공무원만 하다 봤는데 이제 퇴임했는데 하겠어? 이 사람은 혹시라도 조금 성격이 이런데 이러겠어? 내가 먼저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안 할 것 같은데 세상에 정말 뜬금없는 사람이 그냥 훅 던졌는데 그 사람이 덥석 잡아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넙죽넙죽 계속 이런 정보를 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제가 듣게 되는 참 신기한 일을 경험을 많이 했죠. 그럴 때 우선 A, B, C로 나눈 다음에 우선 상황상 한 명 한 명마다 우선 상황을 봅니다.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이랑 먼저 제일 같이 하고 싶죠. 이 시스템을 이해하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시행착오가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먼저 전달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이 일 하는 것조차도 그냥 반대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나를 꾸준히 지켜볼 수 있을 정도의 관계다. A인데 그러면 던전은 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좋은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좀 약간 별로야. 그래, 알겠어요 하면서 우선은 놔두세요. 그 사람은 내가 진짜 잘 되어 있으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고 오는 사람입니다. A니까요. 인맥 A니까. 그다음에 B나 C는 잘 이렇게 명단을 보시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나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로 이걸 명단을 내가 초대할지를 우선은 봅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하는 게 3단계입니다. 명단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서 우선은 첫 번째로 이분은 사업자로서 좀 괜찮을 분, 소비자로서 괜찮을 분이랑 먼저 그 정도는 크게 해서 먼저 소비자로서 전달을 해보려고 하고 내가 선판단은 하지 말지만 우선 순위는 있습니다. 성공의 8단계 여기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첫 번째, 기본적인 인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 두 번째, 발이 넓으며 수완이 있는 사람. 세 번째, 경제력이 있고 시간이 많은 사람. 네 번째, 성격적인 측면에서 승부욕이 강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 다섯 번째,
고집이 세고 무슨 일이든 한 번 일을 시작하면 집중해서 끝장을 보는 사람. 왜냐면 제가 이 마지막 거 읽어서 약간 웃음이 나는데, 고집이 너 진짜 세. 이런 말 들으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좀 좋게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고집이 있어야지 자기가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단계, 성공의 8단계, 3단계. 잘 또 명단 작성해 보시고 분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젤리나 NLC의 젤리나입니다. 자,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제가 한 단계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성공의 8단계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이기 때문에 1단계가 끝나야 2단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 이렇게 단계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단계는 뭐였죠? 꿈과 목표 설정. 2단계는 결의 결단. 3단계는 명단 작성이었습니다. 그럼 4단계는 뭐죠? 명단을 작성했어요. 사람을 내가 A, B, C로 분류하고 가장 친한 사람, 보통 아예 모르는 사람 분류해서 사업가 할까, 소비자 할까 이런 걸 분류해서 명단을 작성했어요. 명단은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명단을 작성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 초대를 해야 되죠. 준비된 초대, 만나야 됩니다. 이거를 준비해서 초대해라 해서 준비된 초대입니다. 왜 준비하냐? 뭘 얘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 솔직히 영어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 분야에 계시다면 이해하실 거예요. 누가 오겠다, 상담 오겠다, 예약을 잡아라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미리 어머님께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실 수 있는 것만 적어주세요 하고 폼을 보내요.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영어 바라는 목표가 뭔지 이런 거를 적어달라고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미리 보고 이 사람을 보기 전에 이 사람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요런 어디 사는구나 파악을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상담을 하면 좀 더 잘 전달이 되겠다 생각을 미리 하려고 봤거든요. 똑같습니다. 준비돼서 초대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랑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이전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 일과 관련한,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뭐 이 사람의 지금 가족, 뭐 등등을, 특징, 이런 거를 먼저 이 사람을 초대하려고 한 사람이 알아야죠. 그죠? 그거를 준비돼서 초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인이기 때문에, 보통 지인들은 이 사람의 과거도 다 알기 때문에 전문가로 안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나랑 같이 먼저 이 일을 경험한 선배, 우리 팀에서 선배, 스폰서라고 하죠. 스폰서님에게 이 사람과 유형이 잘 또 맞을 만한 스폰서들에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고 준비해서 같이 어떻게 그럼 요렇게 어떻게까지 이 사람을 하면 되겠네요. 의논을 해가지고 초대를 해야 됩니다. 초대할 때도 자리가 문이 있거나 있을 때 거기를 이 사람이 문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앉히면 안 되고요. 문을 등지고 앉아야 되고, 이 사람을 설명해 줄 사람이 이 스폰서가 마주보고 앉고 나는 그 옆에, 초대한 사람은 그 옆에 앉아야 됩니다. 이때 초대한 사람이 주의해야 될 거는 말을 간섭하면 안 돼요. 참견하면 안 돼요. 선배, 이 사업자가, 이 스폰서가 뭔가를 말하는데 조금 틀렸어. 그래도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기로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간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약간 이런 성향이 있었어가지고 초반에는 조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그 스폰서에게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절대 참견하지 말고 또 핸드폰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중간에 나가면 안 됩니다. 옆에 앉아서 발경청. 그리고 초대를 할 때는요. 이 스폰서, 이 설명해줄 이 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험을 어떻게 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프로모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자세를 딱 하고 듣죠. 뭐야, 비슷한 애 아니야? 뭐 비슷한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 당연히 귀를 쫑긋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초대해라 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도서인 성공의 8단계 이 도서에서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선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 회사들도 면접을 보려면 이 한 명을 뽑기 위해서 거의 60, 70, 80명을 다 면접을 보고 그중에 한 명을 뽑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랑 같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있고 진취적이고 이런 사람을 위주로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초대를 하면서 한 명 했다고 무조건 다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안 할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다.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은 우선 보류해놓고 다른 사람을 또 정보 전달하면 됩니다. 우선은, 그리고 너무 사업적인 이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하면은 안 되죠. 그거보다 우선 관계하면서 이 사람에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자주 보면서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소한 일이거든요. 월급 주는 일이 아니에요. 생소한 일이라서 처음에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잘 모르면 약간 우선은 이렇게 방어 자세로 듣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젤리나 NRC의 젤리나입니다. 자, 성공의 8단계,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 아주 기본적인 게 바로 성공의 8단계인데, 이 단계별로이기 때문에 한 단계 끝나면 다음 단계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1, 2, 3, 4 단계까지 했고요. 1단계 꿈 목표 설정, 2단계 결의 결단, 3단계 명단 작성, 4단계 준비된 초대, 5단계는요, 쇼더 플랜이라고 해서요,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초대를 했어요. 이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우리 사업을 어떤 사업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쇼더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5단계인데요. 4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미 언급했어요. 사실 4단계, 5단계 거의 가깝죠. 사람을 초대해서는 어떻게 쇼더 플랜을 해야 되는지, 자세, 위치, 문을 등지고 앉게 하고, 초대한 사람은 옆에 앉아서 경청하면서 또 설명해주는 스폰서, 내가 설명하지 말고 경험 있는 선배, 사업자에게 부탁해서 그분이 설명할 때 열심히 듣고 같이 이렇게 오케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실제로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쇼더 플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성공의 8단계 언급하다시피 이 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 배치, 이게 바로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해요. 호일러의 법칙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알려져 있는 마케팅 방법이라서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일러 ABC 법칙,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는 본인보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의 호일러 교수다. 모든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다. 꼭 이 일이 아니라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호일러의 법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대화 기법에서 설득의 미학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만약 능력 면에서 상대와 동일하다고 느끼면 대부분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상대, 특히 서로를 잘 아는 사이에 설득되기를 싫어하는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상대가 비교 우위에 입각해서 성공자 또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가 우월하다면 무조건 받아들이려는 인간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4번,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5번, 특정 제3자 혹은 전문가는 여유와 객관적으로 소신껏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정이입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 자기 자식도 부모가 못 가르친다고 감정이 막 이입되니까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에게 가르쳐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명 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끼어들지 말고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는 적당한 긍정 액션. 이런 거를 클로징, 나 믿고 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사기처럼 꼬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정확하게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당연하죠. 정보를 제대로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듣게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5단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젤리나 NRC입니다. 자, 성공을 향한 단계, 성공의 8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1단계는 뭐였죠? 꿈 목표 설정. 2단계는 결의 결단. 3단계는 명단 작성. 4단계는 준비된 초대. 5단계는 사업 설명하는 쇼더 플랜. 6단계는 바로 후속 조치입니다. 이 사람이 초대가 돼서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생소하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구나.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상태로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6단계 후속 조치에서는요,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더 빨리 24시간 이내에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거 괜찮았어? 어땠어? 나는 이게 이런 면에서 너무 좋은데, 너도 같이 꼭 가면 참 좋겠다.
라든지 뭔가를 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처음 듣는 거라 좀 어색했을 텐데 한번 좀 내일 모레 또 무슨 강의가 있는데 조금 더 알아보는 건 어때? 막 이러든지 아니면은 먼저 관심 있고 열려있는 사람은요 먼저 궁금증을 막 얘기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번 보러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해서 한 3-4번 이상은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 일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오라는 거지, 뭐 꼬셔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꼭 같이 정보를 또 3-4번 더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성공의 8단계를 하면서 지금 이 도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공의 8단계를 아주 잘 나타낸 도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6단계 후속 조치 관계를 보면요. 여기는 보통은 99%의 긍정을 1%의 부정을 이긴다. 99%의 부정이 1% 긍정을 이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초대할 때는 무조건 한 명, 1인 1대1로 초대를 해야 된다는 원칙. 왜냐면 나는 정말 괜찮게 들었지만 혼자 왔을 때 들었을 때는 근데 누군가 같이 줬는데 한 명이 막 부정적인 얘기하면 나까지 같이 흡수를 줄 수가 있어요. 저도 학원에서 운영하지만 누가 상담을 온다고 하면 누구 같이 지인들 온다고 하면 저는 절대 혼자 아이랑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초반에는 저도 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같이 무리로 와서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학원이 괜찮고 우리 애를 그래서 원장님도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옆에 저 엄마를 따라왔기 때문에 저 엄마가 너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데 나 혼자 등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1대1로 오게 합니다. 이게 모든 사업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주고 소개를 하고 하려면 1대1로 와서 이 사람에게 맞춰서 이 사람하고만 얘기를 해야 진실된 얘기가 오고 가죠. 비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옆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내 비밀 얘기 못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후속 조치할 때는 계속 관계를 이 사람과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지 상황 어떤지, 왜냐면 확실히 비전 보는 사람도 이게 월급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러기도 하는데 처음 난생 들었는데 어떻게 바로 이걸 확신을 해요. 적어도 3번 이상은 센터에 와서 볼 수 있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후속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딜레나 연아씨입니다. 자, 성공의 8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법, 더불어 이 바깥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단계는 꿈 목표 설정, 2단계는 결의 결단, 3단계 명단 작성, 4단계는 준비된 초대, 5단계는 사업 설명인 쇼더 플랜, 6단계는 후속 조치, 7단계는 상담이고요. 8단계는 복제입니다. 7단계 상담은요, 내가 데려온 사람이 후속 조치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것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7단계 상담은요, 꼭 이 데려온 초대자에 관련된 상담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내 위에 스폰서랑 상담도 해당하고요. 내 밑에 나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랑 상담도 해당하고, 모든 상담은 이 일에서 존재하는 건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경청이죠.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좀 이런 경우가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파트너로서. 막 뭔가 스폰서가 그냥 형식상 나한테 물어봐서 얘기를 답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진실되게, 나 이랬는데 저랬어 얘기하는데 이분이 내가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안 듣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아까 말한 거를 못 들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매번 볼 때마다 그러면 이 스폰서랑은 하고 싶지 않다, 마음이 좀 사그라드는 게 있어요. 팀에서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잘 꾸준하게 언젠가 풀어야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래요 라든지, 그분도 그걸 고쳐야지 이게 인간관계 사업인데 우리가 팀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담을 해야 됩니다. 복제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왜냐면은 나와 같이 일을 이렇게 나와 같이 하는 움직이는 사람을 만드는 게 이 일이고,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일수록 n분의 1처럼 나눠주면서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모두가 잘 되고 매출이 더 증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제를 하려면요, 나부터가 잘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담과 복제 부분에 성공의 8단계 이 책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7번 상담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사업을 모색하고 늘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주변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과 경청하는 자세로 행동하기 전에 어떤 결과를 만들기 전에 미리 경험의 노하우를 가진 경력자와 의논하고 상담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성공과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형성하면서 휴먼 인테크로 가는 지름길이다. 리더는 훌륭한 상담가가 돼야 된다. 애정이 담긴 말은 서로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나간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의 성과 여부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자세와 마음가짐에 따라 미래를 판단하고 그러려고 할 때 우리는 대화, 수단 이런 걸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흥미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죠. 배려. 이렇게 코칭과 상담의 효과는요. 사업 태도가 개선되고 자신감도 향상되고 불안도 해소되고 관계도 훼손되고 매출 성장이랑 여러 가지 성과가 향상되죠. 그리고 이 8번째인 복제. 이 복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제자 양성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자에게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모범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제자가 그걸 보고 믿음이 생겨서 신뢰를 하고 따르면 그에 따라 가르침을 이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제자 양성이잖아요. 그거랑 아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모범을 통한 제자 양성의 시간 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배운 그대로를 실천하는 거죠. 작은 일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중요한 것과 급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부터 하는 습관을 나부터가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랑 같이 일하는 분들 똑같이 그걸 복제하기 때문이에요. 또 세 번째는 장소를 복제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커피숍에서 저도 예전에 그래봤지만 커피숍에서도 만나고 그분이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내가 빨리 이걸 조직을 늘리고 싶어서 그분이 있는 곳에 내가 막 계속해서 가요. 그러면은 이분은 절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장소가 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도 누군가 초대하면 이게 안 돼요. 본인은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 복제는 무조건 센터에서 와서 센터로 오게 하고 센터에서 상담하고 센터 문화를 익히게 해야 됩니다. 장소를 복제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복제해야 돼요. 이거는 성공자, 나랑 같이 하는 나보다 먼저 이 일을 접한 사람 중에 이제 우리는 스폰서를 하는데 그분 중에 되게 정말 잘하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분을 나는 그대로 복제를 해야 됩니다. 또 나 또한 시스템대로 잘해야 나를 믿고 온 사람도 그게 그대로 복제가 돼서 이 조직이 아주 크게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도 잘 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 복제. 왜냐면 소비 복제, 교육 복제가 있는데 소비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저는 영어로 왔고 또 핸드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건강식품도 있고 주방용품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부터가 우리 회사 거를 쓰고 있지 않아. 그러면 나를 믿고 온 사람도 당연히 안 쓰죠. 근데 내가 우리 거 회사에 대한 제품을 다 이해하고 내가 쓰고 있으면요. 다 나랑 같이 일하는 우리 팀이 다 쓰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현대에 다니는데 현대 자동차를 안 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또한 소비 복제입니다. 교육 복제는 이 사업은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에게 계속 이런 거 저런 거 알려주고 같이 교육을 받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데리고 온 사람을 내가 계속 가르치는 시스템이 아니고 큰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에 참여하게 해서 교육을 계속 듣게 해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이 확장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육 또한 복제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단계, 8단계인 상담 그리고 복제까지 마쳤습니다. 이 성공의 8단계를 다 마치면요. 무조건 성장하게 되어 있고 무조건 조직 확장이 되게 되어 있고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안녕!